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미에 했던 게 있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 너랑 나랑 손잡으면 1등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영어가 많이 넣으셨네요. 영어 아니고요. 저희만의 색깔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주제.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미에 했던 게 있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기존의 러시아 전쟁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조만간 좀 터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올해는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러시아 전쟁보다 더 큰 미중 간의 좀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Y입니다. Y. 미중 간에 왜 그러면 전쟁이 났는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는 뭐 달리기 경주 같은 걸 보더라도 꼴찌 싸움이 치열할까 아니면 중간에서 싸움이 치열할까 아니면 1, 2등 싸움이 치열할까요? 1, 2등 싸움이 치열하죠. 유난히 1, 2등 싸움이 좀 치열해요. 1등은 1등을 뺏기지 않으려고 2등은 어떻게든 1등을 해보려고 그죠? 여기서 팍 터진단 말이죠. 그게 공부든 달리기든 너나 할 것 없이 막 올림픽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누가 금메달을 딸 건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수빈쌤은 1등 해보신 적 있나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익률 대회 펼쳤던 거에서 우승도 한번 해봤고 대학교 때 꽈탑 한번 해봤어요. 1등 해보셨어요, 피디님? 저 1등 해봤습니다. 뭐요? 수시 대기 번호가 1등이었습니다. 오, 1등 해보셨대요. 네. 누구든 다 1등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누구? 어떤 거에 대한 1위고? 오,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지금 뭐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1위는 어떤 국가일까요? 미국이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특히 군사력 달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한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원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1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군사력은 누가 2위일까요? 러시아죠. 맞아요. 러시아가 군사력 2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누가 2위일까요? 중국이지 않을까요? 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은 러시아랑 중국을 안 입곱게 보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의 1위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이게 좀 심해졌냐면 2009년에서 2012년으로 갈 때 있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GDP라고 하는데 GDP가 미국의 원래 한 30%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미국이야.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다리가 겁나 길어. 그래갖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 갈 때 얘가 자꾸 두 걸음씩 올라 그래. 원래 분명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한 3년 만에 60%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위 입장에서 어때요? 야, 씨, 큰일 났다. 따라잡힐 수도 있겠구나. 계속 이 뒤를 신경 쓰면서 달린단 말이죠. 2위는 어떻게? 막 설렌단 말이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 잡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신경전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이 미중 분쟁의 싸움이 근본적으로 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군사력으로 전쟁을 벌이지만 그 원인 자체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인들 때문에 싸워요.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싸우느냐? 경제력 때문에 싸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재 뭐 석유, 천연가스, 식량, 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고 해요. 즉 인터넷 시대, 우리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각국들이 이 원자재, 식량, 반도체를 내가 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그래야 내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무역이 적자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러나 봤더니 중국 애들이 자꾸 자기네들의 먹거리를 자꾸 빼앗아가고 있네? 심기가 불편하죠? 안 되겠다. 미국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중국아 너네 있잖아. 우리랑 거래하는 데 있어서 너네 세금을 좀 더 내야겠다 라고 해요. 중국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지금 잘만 거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고? 그럼 우리 손해인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 두고 볼 것 같아? 안 그래도 너네 지금 우리한테 따라잡히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한테 세금 부과한다. 한 번 치면 두 번 치고 두 번 치면 세 번 치고 하면서 막 추닥추닥 치고받고 싸웠어.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해요.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거를 품목을 자꾸 늘리는 것들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의 이유죠.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관세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화폐 전쟁이 있습니다. 화폐 전쟁.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가 미국의 달러예요. 근데 이 미국의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게 원자재, 그 다음에 식량.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 간에 서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거 거래할 때 너네 달러로 해 라고 딱 명칭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식량 필요해, 식량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달러로 바꿔야 돼요. 즉 달러를 사야 돼. 그러면 미국은 내가 굳이 농산물 원자재 팔지 않아도 가만히 그냥 달러만 찍어내면은 알아서 돈 버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래도 원자재로도 돈을 버는데 달러로도 또 돈을 버네? 자꾸 돈을 계속 벌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게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뭔데 달러 하나 찍어냈다고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표적으로 원유를 중동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한테 이제 하나씩 포섭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너네 원유 많이 사줄 테니까 달러로 하지 말고 우리 거 중국 화폐 위안화로 거래를 좀 하자 하면서 하나둘씩 지금 포섭하고 있어. 미국이 이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어림없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중국이 미국의 신경을 건들고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미국이 전체 이 패권을 잡고 있다라는 이유로 갑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화폐 전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기술 전쟁까지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국가에서 기술력이 가장 높게 측정이 돼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만큼의 점유율을 하고 있느냐?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도 요거를 따라잡으려고 해. 근데 중국 애들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 없어. 이걸 어려운 말로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데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하는. 맞아요. 정답. 따라하고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네? 이게 많이 팔려? 그러면은 갖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싹 떼어봐봐. 복제해가지고 기깔나게 만들어보자. 이거를 심지어 싸게 팔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중국 제품 쓰는 거예요. 그게 샤오미인가요? 대표적으로 샤오미랑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죠. 똑똑해요.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쎄 빠지게 연구하고 돈 쏟아붓고 해가지고 힘겹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나도 더 팔려면 나 가격을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들을 싸다고 해서 이제 많이 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중국 하면 짝퉁 이러한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인식 자체가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해라. 기술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 이런 것들을 중국에 규제를 하고 다른 국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에게 중국 거 사지 마. 너네 중국이랑 이렇게 뭐 쿵짝쿵짝 하잖아? 우리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랑 손절이야. 하면서 어떠한 기업에 특별히 이렇게 규제를 가했느냐? 화웨이라는 기업에 규제를 가했어요. 야, 너네 화웨이 거 쓰지 마 하면서 원래 화웨이가 스마트폰 기준으로 애플, 삼성 그 밑에 바로 화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웨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화웨이가 완전히 몰락해버렸어. 왜? 아무리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다른 국가에서 사주질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미국이랑 중국이 다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올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중국 입장이랑 미국 입장이랑 우리가 둘 다 봐야 되는데 중국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중국의 짱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이 사람이요 계속 독재 집권을 하고 있어. 자리에서 안 내려와. 3번 연임을 하려고 지금 버팅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결판을 지으려고 하는 게 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느냐? 바이든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 중간 선거가 뭐냐면 이제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에요. 근데 그 절반인 2년 내에서 중간 테스트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를 기반으로 아무래도 차기 대권에서 이 당에 계속 집권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에게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거 만회를 해야 되죠. 어떻게든 중간 선거 전까지. 사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있잖아요. 나랑 딱히 친하진 않은데 저 사람이랑 내가 뭔가 한 편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돈도 안 들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둘 말고 새로운 한 명에 대해서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의 적. 제 뒷담화하고 제 욕하면서 괜히 우리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거를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진짜 거의 역대 최대치 수준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국을 어떻게든 까내려야 돼. 그래야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야. 와우.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중국을 좀 건드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반대로 시진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본인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제일 안 입고 온 건 미국이에요. 자국민들의 이런 여러 같은 성원을 입으려면은 미국에 어떻게든 대항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구조가 한번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우린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는 안보, 외교 쪽을 동맹하면서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었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끈끈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가장 많을 수 있을 만한 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딱 양팔 하나씩 주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어. 미국이 딱 땡기면 그래 이렇게 끌려가고 중국이 또 땡기면 이렇게 끌려가고 계속 팔이 이렇게 막 끊어질랑 말랑 하고 있었단 말이야. 기존에는 그래도 버틸만한 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다른 국가들 돈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중국 그냥 부술 거야, 내가 짱이야, 이런 이제 사상이었는데 바이든은 달라요. 바이든은 동맹합시다. 우리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합시다. 자, 한국아, 일본아, 자 모여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국 저놈의 새끼들 고립시키자 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존에 트럼프가 그냥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부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미국은 한국아 너 어디에 편을 할 거니? 너 줄 어떻게 쓸 거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바이든이 바로 전화 때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맹 쪽으로 지금 땡기려고 해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입장이 어떠하냐?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었던 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쪽으로 손을 뻗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어요. 반대로 사드 배치를 더 추가하자,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드라는 것은 중국 간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이어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예요. 이 부분을 추가한다면 중국 쪽의 손을 어느 정도는 끊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집권 이후로는 중국보다도 미국 쪽의 줄을 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일본 이렇게 해서 미국 쪽으로 지금 계속 동맹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또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해요. 러시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인자예요. 군사력 측면으로. 원자재 측면으로 러시아가 또 2인자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2인자는 중국이에요. 러시아랑 중국 입장에서는 또 지리적으로 또 맞닿아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랑 나랑 손잡으면 1등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동맹 관계가 이어지고 이게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었다면은 이제는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동맹 국가 대 반대로 러시아랑 중국 간의 동맹,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이 그래서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부딪힌다면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로 나뉠 것인데 패자는 그만큼 잃는 것이 많을 거고 승자는 얻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어떤 줄을 잡을 것이느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에요. 한국에게 피해가 입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 때 미중 간의 1차적인 분쟁이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막 와장창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줄을 잡던 간에 한쪽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 또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피디님 생각하실 때 누가 일 것 같으세요? 저는 미국이 이기지 않을까. 미국일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미국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너무나 빨리 쫓아오고 있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바이든의 성격상 이제 무력적으로, 즉 군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길 건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느냐? 일단은 미국과 중국 딱 두 가지로 볼게요.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쪽에 손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승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 쪽으로 어찌됐든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손을 잡아주겠죠. 미국 간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느냐?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야말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하나를 딱 만들려면은 설계를 해야 돼요. 반도체 이렇게 좀 만들어야지 설계를 하고 이 틀대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한 거를 가지고 검사하고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미국이 설계는 기깔나게 잘해. 근데 생산할 만한 기반이 잘 안 돼 있어.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생산을 또 누가 가장 잘하느냐? 우리나라랑 대만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필요한데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아 이리 와서 우리나라에 좀 공장 좀 지어라.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한국아 삼성전자 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지어라. 이렇게 자꾸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대만도 역시 그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더 끈끈해지면 끈끈해질수록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좀 붐을 이룰 수가 있겠죠. 왜? 생산을 하려면 누군가는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또 포장하고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너네 찍어만 내 찍어만 우리가 다 해줄게 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때요? 그래 좋아 나 계속 찍어내서 나 돈 벌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수혜 업종이 대표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중국 쪽의 관계도를 좀 끊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화장품.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왕래하면서 면세점이 되게 잘 돼요. 면세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소비재들. 이런 애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간의 관계가 위태위태해질수록 얘네들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비중을 아무래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오히려 늘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피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미중 분쟁으로 인한 수혜주는 반도체에 관련된 건가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쪽과의 관계도를 더 끈끈하게 가져간다는 가정하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갑자기 중국 간의 동맹을 막 맺으면서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뜨고 반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행부지수 업? 너무 많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행부 되세요.